예, 2026년 시장이 이제 열렸고요. 오늘은 이제 개장이 조금 늦습니다. 10시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올해 시장은 과연 어떤 형태로 흘러갈까요? 예, 올해 시장에 대한 그림들을 좀 그려보면서 또 2026년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울 것인지 오늘 신년 특집 마련했는데요. KCGI 자산운용 목대균 운영총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는 정말 이 지수 상승률만 보면 대단한 한 해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우리 KCGI 같은 이런 운용사나 이런 쪽에서 우리 지배구조와 관한 노력들도 많이 하셨던 한 해인데 올해 2026년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 5천을 꿈꾸고 있는데 그림들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요?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 달성은 가능할 것 같다. 충분히 이익 상승만으로도.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봤을 경우에는 많이 출렁거리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지수만 보더라도 76% 거의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압력도 큰 상황이고요. 올해 예정돼 있는 변수들을 보더라도 굵직한 것들이 매년 그랬듯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연준 의장 교체인데요. 그 전후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좀 발생할 경우에는 좀 출렁거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AI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감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차익 실현 그리고 변동폭 확대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렁거리는 가운데 지수대를 갖다 목표로 잡기는 어렵지만 상승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자꾸 저도 입에 내년이라고 입에 붙어서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만 새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은 거의 압도적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전강후약의 강세가 이어지다가 이제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쪽을 예측하고 있는데 목 대표님은 그 표현을 이제 상승이지만 중간중간에 적지 않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해주셨고요. 네. 예. 그러면 하나씩 좀 이슈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보면 지난해에는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금리의 향방, 또 여러 곳에서의 전쟁 이런 것들이 꽤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잖아요.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점, 또 가장 좀 미리 좀 생각해 두어야 할 경계점들은 어떤 걸까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는 AI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AI, 미국발의 AI 투자 사이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2026년을 넘어서 2027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보에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올해 한 해의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또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요. 4월달 되게 되면 예정이 있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정상회담 또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 쪽, 중동 쪽 그리고 지금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대만과 관련된 아시아의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됐을 때 안보적인 리스크 또한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준 의장의 교체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숫자는 지금 한국이나 미국 모두 2%대 중반에서 안정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숫자가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좀 출렁거릴 수 있다.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도 지금 현재 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AI 인공지능을 꼽으셨습니다. 기회와 함께 변동성의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거죠. 2025년에도 본 것처럼요. 금리 부분은 잠깐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합니다만 이제 연준 의장의 교체와 함께 금리 인하의 속도 자체가 늦거나 횟수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있는데요. 26년 시장에서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장 교체 전에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재정 정책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있었던 미국의 재정 정책 등이 올해 상반기 2026년 상반기에 미국의 성장을 갖다가 업시키는데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의 힘이 조금 더 상반기에는 우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비 지금 대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축소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75%인데 한국은 2.5%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그 대금리 차가 지금 현재 유지가 돼 있고 이것은 환율의 변동성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고 지금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안정됐기 때문에 그 원 달러 같은 경우가 지금 상방 1,480원대에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이 좀 안정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한국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이전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의 방향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원 달러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원 달러 방향성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네, 우리 원화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원화 약세이죠. 이게 네. 상당히 고착화되는 느낌으로 뉴노멀이 되면서 2025년을 끝났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 2026년도 우리가 그전에 생각했던 레벨까지 이게 내려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그 금융가 쪽에서는 뉴로만이라고 해서 네. 1,400원대의 그 움직임이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재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 대비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까지는 그 잠재 성장률까지 회복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당히 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 상회하는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고 금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격차와 더불어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 대미 투자 금액이 향후에 10년 동안 3,500억 달러가 미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기업들의 투자와 더불어서 매년 200억 달러가 지금 미국으로 흘러가야 되는 이런 수급적인 불안감을 조금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원달러 약세 방향성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조금 큰 상황이고요. 이걸 갖다 어떻게 완화시키느냐라는 부분이 향후의 핵심 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1,480원대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쪽에서 수급이 조금 안정된다라고 하면 올해 상반기에 기업들의 그 환전 수요와 더불어서 조금 원화 같은 경우에는 한 1,400원대 초반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환율 변수는 지금 우리가 과거에 보면 사실은 이제 환율이 높죠. 그러나 이전 수준으로 뭐 1,100원, 1,200원으로 빨리 가는 게 또 좋으냐? 그래도 또 변화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시장에. 네. 그죠? 그에 따른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안정되면서 말씀하신 고점 관리가 되는 그런 게 이제 올해 환율의 그림이지 않을까 싶고요. 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25년의 시장을 정말 뜨겁게 이렇게 상승하게 만들었던 그 한국 주식시장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지배구조 개선이나 새 정부의 증시 제도 개편에 관한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 걸 맞습니다. 이제 KCGI에서도 선두에서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의 어떤 나온 성과나 시장의 변화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은 꽤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상법 개정하나 이런 게 조금 더 나와줘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주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그 일본의 케이스를 갖다가 많이 연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 반이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저희는 50% 정도 시작은 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상법적인 측면에서 두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3차 상법 개정까지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갖다가 상법에다 집어넣었다라는 것이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을 좀 포함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많이 진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전에 KCGI 강성부 대표가 주장했던 주장들도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배분 쪽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 그 한국의 그 배분을 잘하려고 하면 배당이나 자사주 의무 소각을 갖다 잘하려고 해서 증시를 갖다 부양시키기 위한 그 가장 앞단에 있는 것은 기업들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OE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기업들의 그 지속 가능한 ROE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느냐에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본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이제 뭐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게 사실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얘기됐고 거기에 일본 이 자본시장의 변화나 혹은 퇴출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 쑥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다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 KCGI 자산운용 목대균 운용총괄 대표님 만나 뵙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시장에 관련된 또 투자자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시장에 조금 더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그림을 아까 그려주셨고요. 가장 우리로서 보면 이제 반도체가 핵심이고 반도체가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이클이 지금 도래했는데 이 부분이 2026년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네. 저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저희가 메모리 슈퍼사이클,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그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 월가에서 보게 되면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되는 금액이 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젠스랑 대표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의 2030년까지 3조에서 4조 달러 투자를 갖다 예상을 했습니다. 월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는 예상치를 갖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가 많이 돼도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월가의 가장 큰 질문이고 투자자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AI 수요를 보게 되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대비 25년 토큰 사용량이 30배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매 분기마다 이러한 토큰 사용량이 두 배 정도 증가하는 그 소위의 폭증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빅테크들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라고 하면 2위 그룹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을 좀 보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률이 거의 1%에 달할 정도로 수급이 아주 타이트하고요. 2026년에 지금 지어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미 75%가 다 팔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에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고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말씀하셨듯이 GPU나 그 TPU가 들어가게 된 상황이고요. GPU와 TPU가 들어갈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HBM이 들어가게 됩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3개사가 지금 가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 난이도를 봤을 경우에는 적층을 했기 때문에 휨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적층으로 인해서 열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수율 또한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강한데 공급은 제한적이고 이런 미스 매칭으로 인해서 HBM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 쪽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중국에서 푸는 과정에서 HBM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용 DDR5 같은 걸 갖다 사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DDR 쪽에서도 지금 수급적으로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HBM 그리고 서버에 관련된 DRAM 쪽 그리고 범용 DRAM까지의 그 가격이 인상하는 움직임을 저희가 봤고요. 이러한 수급 미스매칭이 그러면 2026년에 해소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2026년에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을 넘어간 2027년까지 사이클은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익 사이클은 당분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계들이 최근에 영업이익을 갖다가 삼성전자에 많이 올리고 있는 현상도 이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익 사이클이 지금 업 사이클, 올라가는 사이클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코스피를 갖다가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코스피는 여기에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후행을 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장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고요. 네. 섹터 중심으로 시간이 꽤 가서요. 섹터 중심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어쨌든 기본을 근거하고 있고 반도체도 사실은 AI 수요 급증에 따른 일종의 병목 현상, 수요 이제 그리고 공급 제한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그런 섹터가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전력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AI와 관련된 반도체 이외에 주목할 섹터는 어디인지 말해주십시오. 예, 병목 현상은 지금 전력 쪽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블랙웰 쪽으로 엔비디아 쪽에 주력 제품이 이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력 소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생성형 LLM 쪽에서 이제 추르는 LLM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 소비량은 2.5배 정도 단순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발전부터 송배전까지의 수많은 그 전력 관련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미국은 생각보다 전력 시스템이 노후화된 상황입니다. 발전을 하려고 해도 지금 원전 쪽에 좀 기대가 되는데 안정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하려고 하면 기존의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신규로 지어야 되는 원전에 대한 수요까지도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SMR 관련된 그리고 송배전 관련된 투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잘 해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목 현상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가운데 지금 한국의 송배전, 발전부터 송배전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2025년에 이러한 수요 폭증을 한번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AI 산업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산업의 성장 초기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에 엄청난 상승세와 함께 사실 실적이 뒷받침된 섹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길을 시장의 주인공으로서 자리를 이제 물러난 건지 올해에 대한 그림과 함께 반면에 소외됐던 섹터 가운데 자동차나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부침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주요 섹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방산하고 조선은 아직까지도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예. 방산 같은 경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그리고 아시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GDP의 5%까지 방산 투자를 갖다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이러한 것이 조금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로 봤을 때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대비해서 한 50%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이 매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AI를 접목한 방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자폭 드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워낙 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해낼 수 있는 사실은 수준은 많이 차 있는데 이걸 갖다 현실화 시키려고 하면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애로감이 좀 있다라고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화 시킨다고 하면 방산과 조선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압력이 좀 제한적인 가운데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맞물려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피지컬 AI로 갈 수 있고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로 봤을 때 도요타나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다만 이제 EV나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올해 증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의 지금 교체 사이클과 맞물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EV 쪽 수요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감 ESS는 아직까지 오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EV 쪽에서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에 이제 절반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다 가서요. 오늘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말씀을 다 이제 듣지 못했는데 좀 올해 또 남은 시간에 그런 그 숙제들을 좀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마무리를 좀 벌써 해야 될 시간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상승이지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결국은 이제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잖아요. 또 한국 시장은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미국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짧게 좀 올해 전략이라고 할까요? 한 1분 정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글로벌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25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많이 가져라는 주의였습니다. 네. 달러화 강세, 미국의 기업의 상승과 네. 어닝의 퀄러티를 갖다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이클에서 봤을 경우에는 미국의 캐펙스 투자에 대한 베타주로서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이전보다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의 변동성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는 외국인 수급이 생각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기존에 가지셨던 포지션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도 높고, 네, 사실 또, 생각해보면 고민들도 많고, 변수들도 펼쳐놓기 시작하면 엄청 많죠. 네.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차차 좀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2026년에 대한 큰 그림들, 그 다음에 자산 배분 전략들, 포인트들, 오늘 KCGI 자산운용 목대균 운용 총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할 얘기는 엄청 많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다 못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차 좀 또 1월 안에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년 특집으로 목대균 대표님 만나 뵙고요. 예, 출발 성공 투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